네, 오늘은, 양현석 씨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뭐, 승리, 그 다음에 버닝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네. 잘 들리세요? 네. 양현석 씨가, 이번에 이제 이, 제가 화면을 좀 봐야 되는데, 아, 협박 혐의에 대해서 경찰에서 이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송치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결정을 내려서 이제 검찰에다가 자신의 여태까지 이런 수사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판단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찰의 손을 떠나는 단계인데 핵심적인 거는 이 사건 자체가 이제 BI의 마약 이 구매 사실을 무마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뭐 다른 도박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조사를 받았지만 거의 뭐 아직까지 뭐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무혐의를 현재 다 받은 상황이고, 현재 이게 딱 하나 지금 남아 있었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도박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외화 반출 문제, 그 다음에 또 성접대와 관련된 의혹 부분들,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BI와 관련된 이 부분, 바로 이제 이 공익제보자라고 칭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공익제보자의 이름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은, 공익제보자는 기본적으로 이름과 신상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제 방송에서는 이름 대신에 공익제보자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익제보자가 인권위에 제보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모든 사안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인이 있는 상황인 거죠.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에는 함께 도박을 했던 사람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이 파티 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실제적으로 증언해 줄 사람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엔 협박 내지 회유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자체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화질이 구립니까? 하는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과연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양현석 대표가 조금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구체적인 시간이나, 그 다음에 또 장소, YG 사옥 몇 층, 담배를 피면서 그러한 얘기를 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건 간에 조금은 이제 양현석 대표가 굉장히 이제 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핵심적인 내용과 같은 경우에도 이 공익제보자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 자체, 그러니까 먼저 이제 공익제보자가 마약과 관련돼서 처벌을 받았잖아요. 근데 받으면서 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진행된 상황들이 모두 이제 공익제보자의 이야기가 똑같은 것이죠. 심지어 이제 이 YG에서 공익제보자에게 변호사를 수임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자체도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변호사가 이 공익제보자의 변호를 했던 것이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실이 맞는 거고. 근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이제 경찰에서는 양현석 대표의 진술이 신뢰성이 부족하다 라는 의견 속에서 이제 양현석 대표를 이제 기소 의견 으로 이제 송치를 한 겁니다. 기소 의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죄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혐의점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검찰에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조사를 다시 하고, 이와 관해서 이제
이 법원에 사건을 넘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채팅창에서 제가, 네. 이게 이제 양현석 대표의 관련 이 단독 기사인데요. YTN에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뭐냐면, 전 소속 가수 BY에게 마약을 건넸다고 신고한, 이 공익 제보자를 상대로 진술을 번복하라고 강요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는 쪽으로 이제 결론이 현재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당시 YG 사옥으로 공익 제보자 A씨를 불러서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을 하면서도 진술을 번복하라고 협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이제 양현석 대표의 주장인데, 그게 이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뭐냐면, 또 여기에 이제 YTN의 이제 단독 보도 내용인데, 이 두 사람, 공익제보자와 양현석 대표가 대화를 나눌 때 제3의 인물인 김모 씨가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이제 증언을 한 것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인정이 되는데, 이게 협박이나 강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혐의 입증이라는 부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뭐 법원과 관련된 사건, 그 다음에 또 뭐 김기춘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사건, 권력남용 뭐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강요가 어느 정도 강요이고 협박이 어느 정도 협박인지, 이런 문제가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양현석 대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공익 제보자에게 어떤 조언을 충분히 줄 수가 있어요. 뭐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조언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네가 처벌을 갖다 덜 받거나 여러 사람의 피해가 없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구속은 안 될 거라고 봐요. 하지만, 양현석 대표에게 큰 아마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강요 사건과 같은 경우에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2000년대 중반쯤 연예계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류 스타에 대해서 매니지먼트사 관계자 및 대표가 어떤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를 하게 했다 해가지고 이 소속사 대표가 구속이 돼서 2년의 실형을 산 적도 있었거든요. 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숨어있던, 그러니까 책장 속에 덮여있던 이제 강요죄였는데 드러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현석 대표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갖다 가보자면, 양현석 대표가 BY의 소속사 대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진술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선처해달라 라고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대목이지만, 협박 부분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서 협박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뭐 이런 연예계 상식으로 하면 앞으로 이제 연예계 활동이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왜 도대체 양현석 대표가 이 BY라는 가수를 하기 위해서 YG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왜 나섰는지에 대해서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상황이라면 뭐 회사 고문 변호사를 만나서 해결을 하게 하든, 아니면은 이제 뭐 매니지먼트 쪽에 이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 뭐 그렇게 하더라도 위계,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충분히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형태지만 그 이상의 거의 그 한 왕국의 이 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 양현석 대표가 왜 나섰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이 아마 그 협박 부분을 그 소명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YG에 있는 밑에 있는 아주 그 권력이 없는 매니저가 그러한 이야기를 공익 제보자에게 얘기하고 제안을 하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별 압력이나 아니면 또 협박, 굉장히 그 위해를 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양현석 대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그 YG를 갖다 취재했을 때 가장 양현석 대표가 양현석 대표로 인해서 밑에 있는 직원들이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아티스트가 힘들고 양현석 대표 본인 자신도 힘들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취재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갑자기 또 시리가 또 그 왔다 갔다 하는데 잠깐 저거를 해주고 그러니까 앨범 자켓이나 디자인 그 다음에 뭐 일일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양현석 대표가 본인 자신이 신경을 써야만 되는 거예요. 뭐 밑에 있는 직원들이나 밑에 있는 이사급들을 믿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양현석 대표가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좀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그 성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BY 건과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일련의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해서 이제 이 YG에서는 이제 양현석 대표의 그 명의로서 한 번만 더 마약 사건에 연루되면 모두 다 퇴출시키겠다 이런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터진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에 대해서 본인의 약속, 그 다음에 또 회사에서 내건 어떤 그 강령, 그 다음에 또 팬들과의 약속, 이런 부분들과 상당히 어긋나는 부분인 거죠. 그게 이제 무너졌을 때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현석 대표가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어떤 핵심적인 어떤 협박 부분으로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양현석 대표의 생각으로는 나는 BY도 그렇고 너 이 공익제보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양현석 대표가 본인 자신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냥 나이 어린 아티스트, 그 다음에 또 나이 어린 연예인 지망생 에 대해서 조언을 해줬을 뿐이지 그게 어떤 그 위해를 가하거나 뭐 방송 활동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아니었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이 공익제보자 같은 경우에 굉장히 몇 년이 지나서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진술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양현석 대표로서는 조금 불리한 상황이다. 물론 이제 이것들이 검찰 조사나 아니면 또 법원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아닙니다. 뭐 그러셔도 돼요. 저희는 뭐 아무 이야기나 계속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원에서 뭐 하도 요즘에는 뭐 경찰 조사 그다음에 검찰이 기소하는 과정 그다음에 또 법원에서 결정 이 부분들이 막 혼재되잖아요. 어디서는 죄가 있다 그러다가 끝까지 가서는 무죄였다가 다시 대법원에 가서는 이것은 아니다 하면서 이건 또 죄다 하면서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양현석 대표가 법률적으로 방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경찰은 양현석 전 대표를 협박 혐의로 그래서 이제 재판에 넘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박에 관한 이제 형량을 한번 제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마약을 구매하고 전달했다고 신고했지만 진술을 번복하라 했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으로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면 앞서 공익제보자 A씨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BY는 당시 내사 종결 처분을 받았던 것이고 했는데 이제 결국 이제 BY 같은 경우에도 그 마약 구매 사실을 인정을 했던 그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참 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네, 책이 많네요. 책이 조금 제가 책이 버리긴 많이 버렸는데 많이 좀 섞여 있는 그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이 YG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건들은 거의 잘 빠져나왔잖아요. 너무나 위기 속에서도 잘 빠져나왔고, 그 다음에 또 승리 같은 경우에도 잘 빠져나와서 마지막 한 가지 그 부분으로 해서 이제 법률적인 처벌을 또 이제 받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